6구분 뛴 김민재, 21분 다이어와 평점 3점으로 갔다. 미넨, 베를린 3에서 0 완파. 김민재가 무실점 수비에도 평범했다는 평가를 들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과도 평점이 같다. 바이에른 미넨은 2일 오후 11시 30분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미넨에 위치한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9라운드에서 오니온 베를린의 3에서 0으로 이겼다. 이로써 미넨은 7승 2무, 승점 23점로 1위에, 베를린은 4승 3무 2패, 승점 15점로 7위에 위치하게 됐다. 미넨은 이른 시간부터 앞서갔다. 전반 15분 해리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막바지 케인의 패스를 받아 킹슬리 코망이 1대1 찬스를 마무리하여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다. 후반전에 들어서는 미넨이 다시 압도했고, 후반 6분 케인의 헤더 득점이 터지면서 세 번째 골이 나왔다. 크게 리드를 잡은 미넨은 남은 시간 실점하지 않았고,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었다. 김민재는 선발 출전했다. 다이오 우파메카노와 함께 호흡을 맞추며 미넨의 포백 라인 중심을 잡았고 빌드업의 시작이 되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비 라인을 높게 형성한 미넨은 김민재와 우파메카노를 비롯한 빌드업 시작으로 공격 찬스를 차근차근 만들어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이었다. 김민재는 베를린의 좀처럼 공격 찬스를 허락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미넨이 우세한 경기였기에 그런 것도 있지만 김민재의 수비도 탁월했다. 베를린은 90분 동안 꽁꽁 묶이면서 단 한 번이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는 데에 그쳤다. 김민재는 후반 24분 레온 고레츠카와 교체되면서 휴식을 취했다. 김민재는 69분 동안 패스 성공률 97%, 109분에 106, 공격 지역 패스 13회, 차단 1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리커버리 5회, 공중볼 경합 승률 67%, 3분의 2 등을 기록했다. 축구 통계 매체 팝몹은 김민재에게 평점 7.6점을 부여했다. 단단한 수비였음에도 호평을 받지는 못했다. 독일, 빌트는 1점에서 5점까지의 평점을 부여하는데 숫자가 적을수록 좋은 평가다. 매체는 김민재에게 평점 3점을 부여하면서 평범했다. 무난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빌트는 유독 김민재에게 박한 평가를 내리는 언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베를린전에서도 어김없었다. 김민재와 함께 선발 출전한 다른 수비수들의 평점도 3점으로 같았다.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라파엘 게이로 모두 평점 3점으로 무난했다라는 평가다. 빌트가 미넨에 기대하는 수비 퍼포먼스 자체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김민재가 빠질 때 주앙 팔리냐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은 에릭 다이어도 평점 3점이었다. 보통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은 경기 소화 시간이 짧기에 평점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이어는 21분을 소화하면서 팀의 무실점 수비에 기여했는데 69분 뛴 김민재, 풀타임 소화한 우파메카노와 평점이 같았다. 2. 미넨 김민재, 베를린 정우영과의 코리안 더비 승리. 바이에른 미넨의 김민재가 오니온 베를린의 정우영을 막고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펼쳐진 코리안 더비를 승리로 장식했다. 미넨은 지난 2일 오후 11시 30분 한국 시각 독일 미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베를린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홈 경기에서 3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올 시즌 주전 자리를 다시 꿰찬 김민재와 베를린으로 임대돼 중용되고 있는 정우영이 적으로 마주했다. 미넨은 중앙 수비수 김민재를 중심으로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다이오 우파메카노, 마누엘 노이어 등이 선발로 나왔다. 베를린은 2선 공격수 정우영과 조르당 시바체우, 베네딕트 홀로바흐, 라니 케디라, 크리스토퍼 트리멜 등이 출격했다. 이날 코리안 더비의 승자는 미넨의 김민재였다. 전반 15분 해리 케인이 마이클 올리세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하단 구석을 노려 강력하게 슈팅해 선제골을 기록했다.
전반 43분 김민재 전진 패스로 시작된 공격이 알폰소 데이비스와 케인을 거친 뒤 코망 슈팅으로 마무리되면서 추가골이 나왔다. 후반 6분 이번엔 라파엘 게레이로의 크로스와 코망의 헤더에 이어 케인이 넘어지면서 슈팅의 멀티골을 완성했다. 남은 시간 추가 득점은 없었고 경기는 위넨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김민재와 정우영은 후반 24분 교체 아웃되기 전까지 맞대결을 벌였다. 김민재는 차단 1회, 걷어내기 3회, 가로채기 2회, 공중경합 성공률 67%, 3회 중 2회 성공 등 수비와 패스 성공률 97%, 109회 중 106회 성공. 공격 지역 패스 13회 등 연계 역할을 완수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목은 김민재에게 평점 7.6으로 합격점을 부여했다. 김민재의 미네는 이날 승리로 승점 23, 7승 2무, 2되면서 선두를 지켰다. 미네는 오는 7일 벤피카와의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4차전 홈 경기를 준비한다. 정우영은 비록 슈팅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회 창출 2회, 드리블 성공률 67%, 3회 중 2회 성공. 지상 경합 성공률 60%, 5회 중 3회 성공 등 베를린 공격수 가운데 가장 돋보였다. 풋목은 정우영에게 베를린 선수 중 가장 높은 평점인 7.0을 매겼다. 정우영의 베를린은 승점 15, 4승 3무 2패로 7위에 머물렀다. 베를린은 오는 9일 프라이부르크와의 독일 분데스리가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다시 승리를 노린다. 3. 혼란. 너나 겸손해라. 본머스 1에서 2 충격패 오른쪽 화살표 파이브지 한 골. 혼란. 아르테타에게 겸손해라. 발언 역풍. 맨체스터 시티는 3일 한국 시간 영국 본머스 바이털리티 경기장에서 열린 AFC 본머스와의 2024에서 25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1에서 2 충격패를 당했다. 원정팀 맨시티는 4일 4에 1전형을 내세웠다. 에데르송 골키퍼를 비롯해 요스코 그바르디올, 나단 아케, 마누엘 아칸지, 카일 워커가 수비라인에 포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타메오 코바치치 한 명이 섰으며 2선에 마테우스 누네스, 일카이 빈도한, 필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자라집었다. 원톱은 괴물 공격수 엘링 혼란으로 낙점됐다. 홈팀 본머스는 4-2-3의 1전형으로 맞섰다. 마크 트레버스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 밀로스 케르케즈, 마르코스 세네시, 일리아 자바르니, 애덤 스미스가 104를 구성했다. 3선은 라이언 크리스티와 루이스 쿡이 지켰고 2선에 마커스 타버니어, 유스틴 클라이베르트, 앙투안 세메뉴가 배치. 최전방에서 이바니 우송이 맨시티 골문을 노렸다. 선제골을 본머스에서 나왔다. 전반 9분 헝가리 국가대표 수비수 케르케즈가 왼쪽 터치라인을 타고 깊숙하게 침투한 뒤 페널티 지역으로 준 패스를 세메뇨가 상대 수비 등지고 받은 다음 순식간에 방향을 바꿔 오른발 슈팅으로 맨시티 골망을 흔들었다. 선제골을 허용한 맨시티는 후반 19분 한 골 더 실점하면서 패배 위기에 몰렸다. 케르케즈가 또다시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원톱 이바니 우송이 넘어지면서 필사적으로 오른발을 갖다 대골망을 출렁인 것이다. 맨시티는 후반 37분 그바르디올의 만회골로 추격에 나섰으나 끝내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본머스에 승점 3점을 내줬다. 이날 패배로 승점 23, 7승 2무 1패를 유지한 맨시티는 리버풀, 승점 25의 프리미어리그 선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갔다. 또 본머스에 충격패를 당하면서 32경기 무패 행진도 마감했다. 원정 경기이고 맨시티에 부상자가 많다고 하지만 맨시티와 본머스 간의 전력차가 작지 않기에 팬들은 맨시티가 본머스에 졌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본머스전에서 고개를 숙였기에 이날 경기에 출전한 맨시티 선수들 상당수가 호평을 받았다. 골을 넣지 못해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혼란도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혼란은 선발로 출전해 90분 풀타임을 뛰는 동안 5번이 슈팅을 시도했고 유효 슈팅 2회를 기록했지만 득점엔 실패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혼란은 결정적인 동점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골대 앞에서 크로스를 머리에 맞춰 헤더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트레버스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이후 튕겨져 나온 공을 잡아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대를 때리면서 골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혼란이 또다시 득점에 실패하자 스포츠 통계 매체 스탠맨 데이브는 엘링 혼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미켈 아르테타에게 겸손함을 유지하라라고 말한 뒤 리그 5경기에서 한 골 0도움 빅찬스 미스 6회를 기록했다 라며 그는 자신이 조언을 따라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혼란은 지난 9월 아스널과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에서 보여준 언행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당시 맨시티는 후반 추가 시간 존 스톤스의 극적인 동점골에 힘입어 2-2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혼란은 스톤스가 동점골을 터뜨리자 공을 잡아 아스널 센터백 마갈량이스 뒤통수를 향해 공을 던졌다. 또 경기가 재개된 후 상대를 들이받고 도리어 화를 내는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경기 후엔 과거 맨시티에서 뛰었던 아스널 공격수 가브리엘 제수스가 따지러 오자 욕설을 내뱉었다. 둘을 말리러 온 아스널 유망주에게도 XX, 넌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하는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기도 했다. 또 아스널 사령탑 미켈 아르테타 감독에게 다가가 겸손을 유지하라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흘러 혼란은 자신이 했던 발언으로 인해 조롱을 받고 있다. 아스널전 때 아르테타 감독에게 겸손을 유지하라 라고 말한 뒤 혼란은 본머스전을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단 한 골만 넣었다. 유일한 골도 지난달 27일 승격팀 사우샘프턴과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나왔다. 4. 발롱도르 꺼져. 비니시우스. 연봉 3천억 레알 떠난다. 수상 실패 오른쪽 화살표 재계약 거절 플러스 사우디와 접촉. 프랑스 매체 풋 메르카토 소속 산티 아우나 기자는 2일 한국 시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최근 몇 주 동안 사우디는 마드리드에서 비니시우스 주니어의 측근들을 만났다. 그들은 2026년에 비니시우스를 원한다 라고 보도했다. 그는 사우디는 비니시우스에게 4년 동안 미친 계약을 제안했다 라며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그의 측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담긴 비디오를 보여줬고 비니시우스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말했다 라고 주장했다. 아우나 기자에 따르면 사우디 클럽 알힐랄은 비니시우스 영입을 위해 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급여와 영입에 대한 발언권을 줄 생각이다. 스포츠 경제 웹사이트 카폴러지에 따르면 현재 축구선수 중 연봉 1위는 2억 유로, 약 2,990억 원을 수령 중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알나스르이다. 비니시우스는 이미 레알에서 보너스 포함 연봉으로 2,500만 유로, 약 374억 원을 받고 있지만 사우디가 선수의 마음을 흔들 만한 천문학적인 제의를 하면서 비니시우스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브라질 축구대표팀 공격수 비니시우스는 2024 발롱도르 투표에서 수상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였다. 그는 지난 시즌 라리가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력한 수상 후보로 떠올랐다. 그러나 2024 발롱도르는 프리미어리그와 유로 2024 챔피언 로드리, 맨체스터 시티에게 돌아갔다. 도 지난 한 해 동안 뛰어난 활약을 펼쳐 발롱도르를 받을 만했지만 비니시우스와 레알은 시상식을 보이콧하면서 투표 결과에 항의했다. 레알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 샤틀레 극장에서 열린 2024 발롱도르 시상식에 전원 불참해 논란이 됐다. 프랑스 RMC 스포츠는 레알은 주최 측과 우에파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레알은 그들이 구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게 매우 분명하다고 느껴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라며 발롱도르 기준에 따라 비니시우스가 수상자로 선언되지 않는 것이라면 대신 다니 카르바할이 상을 받았어야 했다고 믿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 TV는 발롱도르 시상식을 5시간 동안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로드리의 발롱도르 수상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레알을 비난했다. 과거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를 이끌었던 레몽 도메네크는 레알을 두고 스몰 클럽이라고 지적했다.